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원포인트 레슨해드리는 보험장인 보장 구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짧고 굵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리츠 화재에서 2월 3주차에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메리츠 화재가 보장면도 보장면이지만 보상하는데 좀 상당히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관계로 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는데, 요거는 보장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상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연계 없이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편건강보험을 출시를 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요거 1000만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씩 넣을 수 있는데, 연계 조건이 없이 2대 질환에 대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보험료를 비교를 하자면 타사에 비해서 기존에는 좀 비쌌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새만기 상품, 90세 만기라든지 100세 만기 상품은 메리츠가 비싼 반면에 20년 납, 20년 만기 요런 전기납 상품에 대해서 메리츠가 타사에 비해서 제일 저렴한 건 아니지만 보통 수준의 보험료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계 조건이 없으니까 실제로 설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20년 납, 20년 만기인 상품은 저처럼 40대이신 고객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한 60세 중후반까지 20년 동안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선택하기 아주 좋은 보험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근골격계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처럼 저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신경 차단술 아니면은 척추에다 스테로이드 꽂아서 이제 그런 주사를 맞는 경험이 있으신 저 같은 환자분들은 척추체 질환으로 인해서 한번 보상을 받으면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가입 거절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3대 질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병력자라고 하더라도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골격계 플랜으로 해서 암진단,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게끔 나왔습니다. 암보험 중에 암만해도 암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알파 플러스의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엄청 비싼데, 이 암만해도 암보험은 비싼 편도 아니고 제일 저렴한 건 아니지만 보통의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리츠는 암보험이 너무 비싸 라는 인식을 좀 깨기 좋은 상품이긴 해요. 그리고 완벽한 보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진단 암도 보상이 되고요, 유사암 보상되고요, 표적항암 보상되고요, 암통원, 암간병, 그리고 암가사 도우미까지 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만 해도 암보험은 인수가 굉장히 편해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천식,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유병력자라 하더라도 암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 없이, 부담부 없이 다 가입이 됩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뭐 타사 같은 경우는 할증도 시키고 부담보도 시키고 아니면 뭐 가입 거절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메리츠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인수를 굉장히 완화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이런 식으로 좀 타파하려고 하는 영업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 암보험을 인수를 풀었냐면, 뇌경색증으로 2020년 10월 불과 뭐 4개월 전에 뇌경색증으로 입원을 했었다 하더라도 암보험을 표준체로 가입을 시킨다는 얘기죠. 고지 내용을 보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치료 완치, 입원 당시 고지혈증 약과 같이 먹기를 권하여 현재 보령 바이오 아스트릭스 캡슐, 플라비틀정, 라비도정 등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엄청 약을 많이 드시는데도 암보험을 표준체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사례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시다가 중단하셨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을 받고 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고 관리를 잘 해야만 그나마 또 승인을 해주는데, 메리츠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다가 복용 중단을 하셨는데도 표준체로 부담부 없이 승인을 해줍니다. 굉장히 인수를 편안하게 해놓은 거니까 기존의 유병력자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플랜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도 이렇게 새만기 상품부도 가입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만 해도 암보험은 알짜배기 메리츠 암보험입니다. 연계 없이 실속형으로 이제 출시가 된 거고요. 갑상선암 진단비 2,000만원 되고요. 가사도우미 지원 30회 지원이 되고요. 표적항암 치료비도 최대 7,000인데 이게 8,00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계 없는 착한 암 플랜으로 해서 암 진단 3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8천만원, 그리고 암 진단 가사 도우미 90회 495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요. 유사암 가사 도우미 30회 165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회 연간 1회씩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5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갱신 상품이 52,700원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48,400원입니다. 50세에 20년짜리를 가입을 하시면 70세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의 거의 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20년 갱신 상품으로 요거 하나 딱 20년 동안 가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술비가 왜 필요한지.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데 이제 4차 실손이 나오면서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이 100% 실손을 넘어서 이제 90% 보장하던 2017년 3월 이전 계약까지부터고요. 2017년 4월서부터는 현재까지 80%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여름서부터 이제 4세대 실손 나오면서 자기부담 비율이 30%나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분명히 자기부담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꼭 가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채워놓는 게 하나의 좀 방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수술비 보험 보시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메리츠의 1,7종 수술비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수술의 정의에서 흡입, 천자, 신경차단 요걸 안 해주던 거를 절단, 절제도 다 해주는 요게 아주 큰 메리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1호종 수술비가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요 1,7종 수술비만 탑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플랜이 되겠는데 1,7종 플랜만을 가입을 하시는 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우려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해 부분에서는 가장 또 말이 많은 게 이 창상봉합술인데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베어서 꼬매는 거를 수술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인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긴 해요. 그냥 꼬매기만 하면은 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1호종 수술에서는 창상봉합술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메리츠에서는 요것 또한 인정을 하는 수술이 되고요. 메리츠는 상해 질병 포함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 제거술, 그러니까 핀을 박는 수술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핀을 제거하는 수술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경피적 배액술 요거 인정되는 거는 타사에 비해서 분명히 장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메리츠가 인수도 조금 풀어놔서 저처럼 보상력이 많거나 뭐 많이 다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하다 많이 다쳐서 여기저기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상력이 있는 분도 보상 규정을 조금 풀어놔서, 저는 타사 같은 경우는 거절이 많이 돼요. 뭐 KB나 DB 같은 경우는 가입 거절이 돼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메리츠에서 인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처럼 보상력이 많아서 타사에서 가입 거절이 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DB나 KB의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를 1순위로 저는 놓지만 그 보험사에서 거절되시는 분들, 뭐 수술비 보험을 나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경우는 차선책으로 메리츠를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없으니까 뭐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좀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지수로 놓으면 이게 지금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108종 수술 보장이 된다, 여기는 628종 수술이 된다. 이 108종 수술의 질병 코드를 보면 어마무시해요. 뭐 1000가지가 넘는 수술 코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628종이 수술 코드, 질병 코드를 놓고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 플랜이에요. 그렇지만 타사에서 거절되면은 수술비 보험 가입을 하는 거를 좀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판매 한 달도 안 돼서 보상되는 사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티눈 수술 가지고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맨날 싸워요, 보험회사들이. 이거 뭐 레이저 소작술, 뭐 냉동 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수술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가지고 보상이 되냐 안 되냐 맨날 밀었는데 어쨌든 메리츠는 이런 것도 다 된다. 그래서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서 완벽한 수술비 플랜으로 40세 남자 기준 51,780원으로 기본 계약 넣고 1,7종 수술 넣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수술 넣고 그리고 82대 질병 수술비, 5대 수술, 32대 질병 수술비 이것까지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5만원이란 아주 저렴한 금액에 40세 남자 기준으로 이렇게 수수비 플랜이 가입되니까 타사에서 만약에 가입이 거절되신 분들이라면 한번 요런 플랜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20년나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40세 남자 기준이면 한 60세 때까지 성인병에 대한 걱정도 많고 뭐 건강검진만 해도 무조건 막 대장용종 하나씩 나오고 막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라도 유병자분들 아니면 타사에서 가입 거절이 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가 좀 풀어졌을 때 한번 가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치 화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저처럼 병력이 좀 많거나 사고력이 좀 많으신 분들을 인수 완화해서 받는 플랜이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저도 한번 일단 심사는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더 자세한 보험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보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사고 처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받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항상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보험 가입 설계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증권에 담당자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요 세 가지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개인 신용 정보는 어디론가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항상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보장 구자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